바로 하면은 차로 갈 거를 30분에 드론 같은 건 5분 안에 가거든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매출만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 업계가 살아남을 길은, 유일한 길은 드론 딜리버리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업계의 어떤 그 생존 경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심학습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심학습 주제는 UAV 또는 드론이라고도 하죠.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과 사실상 같은 말이고, 이 정의를 보면은 파일럿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의미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뭐 이항을 비롯해서 여러 드론 관련된 주식이 핫한데 오늘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은 이렇게 항속 거리 또는 비행 고도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한 5개의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미국 전쟁 영화, 특히 이제 중동과의 전쟁 영화에 이런 드론이 장거리를 비행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런 군사용 드론도 있고요. 취미로 날리는 또는 사진이나 그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소형 드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을 용도별로 보면은 크게 군사용 드론, 민간인용 드론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민간인 드론 중에는 용도에 따라서 뭐 컨슈머 드론, 또 커머셜 드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드론의 용도별 또는 분야별 이 주요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밀리터리 쪽의 드론은 보잉,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등 쟁쟁한 기존의 전투기 만드는 회사들도 군수용 드론에 많은 기술과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이 가장 용도에 맞게 다양한 회사들이 진입해 있고 점점점 그 수도 늘어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특히 에이지글이나 에어로로보틱스 뭐 이런 회사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컨슈머용 드론은 많은 분들이 DJI라는 중국 드론 회사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 DJI가 컨슈머 쪽 드론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크고 DJI가 최근에는 커머셜 드론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머셜 드론의 용도를 보시면은 처음으로 어그리컬처, 즉 농업용 드론들이 있습니다. 농약을 주거나 농작물 관리를 위해서 드론들을 사용을 하고요. 간단한 소포 그리고 식료품, 의약품과 같은 것들을 이 드론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 광고 촬영 등에 드론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보안과 법률 집행을 위해서도 요즘에는 드론을 많이 사용하죠. 요즘 부동산 미국은 그 집을 잘 촬영을 하고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마케팅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쪽에도 요즘 드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 드론 생태계에서 요소별 주요 회사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론을 날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비전입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카메라를 많이 이용하는데 모션 비전이라고도 하는 카메라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드론이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 보험회사들도 이 드론 생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도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관제탑과의 교신 그리고 향후에 드론의 상용화에 가장 중요한 자율비행 드론을 위해서 OS나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드론이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이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데이터 수집과 그런 분석을 위한 분야도 향후 전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드론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챌린지들이 있는지 그 중에 뭐 많은 챌린지들이 있지만 중요한 5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이 드론이 뭐 아무래도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한테 떨어지거나 아니면 도로에 떨어져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또한 이 드론은 상용화를 위해서 가장 극복해야 될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이 배터리 시간입니다. 보통 드론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날아다닐 수 있는데 물건까지 나르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싣고 나르려면은 배터리의 용량과 이 비행 시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이즈 이슈입니다. 드론을 한 번이라도 날리는 거를 근처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드론의 프로펠러 도는 소리가 굉장히 고주파에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면서 좀 불쾌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 회사들이 드론으로 배송을 하거나 시험 비행을 할 때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론이 잘 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비행을 하려면은 이런 GPS 관련된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래킹을 하고 본인의 스스로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데 특히 도심에서는 이 GPS 시그널들은 그 높은 건물들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이 난반사 문제들이 이 GPS 시그널에 약하게 하거나 혼란을 줘서 드론들이 제대로 위치 파악이 안 되거나 비행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드론도 사실 이 자율비행, 즉 오토노머스 플라잉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쪽도 자율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나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반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허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들을 좀 살펴보면요. 드론 디자인도 점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의 프로펠러는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드론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관련된 특허들도 굉장히 많이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에서 또 핵심 부품, 즉 모터죠. 드론이 오랫동안 멀리 가려면은 전기를 적게 소모하는 대신 신속하게 그리고 잘 나르기 위해서 강력한 모터의 힘이 필요하고요. 또한 드론이 잘 위치를 찾아가고 그리고 장애물을 피하고 안전하게 자율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들이 많이 달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 센서 그리고 심지어 열감지 센서 등등 많은 이 센서 기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론도 전기차 못지않게 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되는데 또 배터리가 가벼우면은 비행 시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드론이 더 상용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큰 기술들을 보면은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오토노머스 플라잉 이런 기술들이 중요한데 이거는 전기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각 나라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위주로 경쟁을 심하게 하듯이 이쪽 드론 산업도 향후에 더욱더 이 패권을 주기 위해서 경쟁과 투자가 더 크게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드론의 2019년 기준으로 이 2027년까지 시장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의 아까 커머셜 용도에 따라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는 농업 분야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로지스틱스, 운송, 딜리버리 쪽에도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약 32.5% 정도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의 상업적 용도 중에 배송 쪽에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쪽에서 절감이 많이 예상이 되고 이 코스트가 낮아짐으로써 드론 배송이 더 활성화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페덱스의 지상 트럭을 운전해서 사람이 배송하는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아마존 프라임에어 드론으로 그 배송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5불 이하 또는 이제 자율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되는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그리고 모터나 배터리 같은 기술이 향상되고 이 스케일이 업되면서 비용이 1불 언더로 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송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는 걸 기대하고 드론 배송에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이커머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커머스를 통한 주문한 이 제품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드론 배송으로 향후에 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에 약 13% 정도 이커머스 주문 제품들이 드론으로 배송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2030년에는 40%까지 드론 배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드론을 통해서 배송된 제품의 레버뉴가 2025년 15빌리언에서 2030년 115빌리언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이 회사들, 준비하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면요. UPS, 특히 UPS는 이런 밴과 이 드론을 같이 하이브리드로 해서 배송하는 거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DHL도 이런 의료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험적으로 성공을 했고 아마존 못지않게 리테일 배송이 많은 이 월마트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회사이지만 이 드론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구글 또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이런 드론 프로젝트 윙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우버도 당연히 그 음식물 배달을 향후에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고 해서 아마존이 지난 2013년부터 제프 베조스가 이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을 상업화하는 것을 성공시키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중에 아마존, UPS, 구글 등은 이미 FAA 미 연방항공국에 드론을 위한 배송 허가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관 투자가이신 테일러 어드바이저 그룹의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인 데이비드 리 형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너무 준비를 깔끔하게 잘 해오셨고 뭐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드론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 네. 드론이 왜 필요하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특히 드론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가장 큰 업체가 UPS가 되겠죠. 아마존. 왜 혈안이 돼 있느냐 드론에 대해서 이제 아주 롱스토리를 숏하게 얘기를 하면은 레브뉴는 늘어나는데 넷 프로핏은 줄어들고 있는 업계의 데스퍼레이트한 상황이다. 심지어 절박한 상황이 왜냐하면은 심지어는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가 12% 3%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늘어나는데 순수익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4분기에 모든 그 3대 아마존, UPS, 페덱스들이 많은 물량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넷 프로핏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인건비, 도로의 체증, 기후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은 증대되지만 점점 이렇게 넷 프로핏이 줄어들 때는 결국은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니까 마진율 싸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결국은 하늘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추력으로 최대한의 효과가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드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그룹의 리더는 아마존이 아니에요. UPS입니다. UPS가 FAA에 며칠 전에 어프로브를 받았는데 그 어프로브에는 첫 번째 out of sight, 눈에서 보이는 드론이 있고 내 눈에서 보이지 않은 게 멀리 나가는 조종하는 사람이 드론을 시야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시야에 없어도 되는 그런 시야에도 없어야 되는 드론. 그만큼 정확도라든지 GPS나 카메라 테크놀로지가 발달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over the people, 사람 머리라도 안전한 거. 그런 어떤 디폴이 없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걸 확증적으로 받고 테스트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밤에도 딜리버리 가능하게끔 어프로브가 나왔어요. 제 생각에 이미 상용화가 됐고 어프로브가 났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해서 나가는데 첫 번째 나간 것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 UPS 같은 경우는 병원이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차 막히고 이러는데 뭐 911만 불러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면은 차로 갈 거를 30분에 드론 같은 건 5분 안에 가거든요. 그런 긴급 의료 장비나 그런 의약품 같은 것들은 5분, 10분 만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건 바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계속 테스트를 할 겁니다. 상용화는 올해 말 전에는 될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이제 예측하기로는 한 3, 4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FAA에서 승인이 나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상용화는 된 거거든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매출만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프로핏 마진은 늘어나야지 스탁 마켓에서 도움이 되니까. 특히 UPS 같은 경우는 올해 말 내년까지 성장을 7% 이상 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프로핏 마진이 같이 늘어나야 된다. 결국은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된다. 이 배송에서 이 배송업체들의 가장 큰 이익의 바틀렉이 배송 문제였는데 그거의 돌파구가 지금 드론 배송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커스터머 니드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가벼워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배송하는 이 사이즈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 하나 그냥 내일 들어오면 그런 거는 사실 배송비가 배보다 몇 더 크면서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50파운드 이하짜리는 바로바로 배송해서 배송비도 안 나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배송비를 차지 안 해야 하니까 사실 제살 파먹기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업계가 살아남는 건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익률을. 결국은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드론은 알터너티브가 아니라 음. 마스트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이 진행이 돼서 FAA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UPS가 먼저 됐고 아마존은 지금 테스트 좀 하고 있고 네. 아마존은 훨씬 더 전격적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네.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마존 같은 건 전기차까지 리비안 같이 와야 네, 전기차 리비안을 네, 하니까 네. 다 리비안 연결을 하려고 안에서 하더라고요. 다 섞어야 되니까 예, 섞어야 시간이 많이 되더라고요. 걸리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UPS는 바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드론을 비즈니스로 봤을 때 딜리버리 서비스는 결국은 배송의 원가를 네. 저감해서 프로핏 마진을 늘려놓는 수밖에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가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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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그 트럭으로 배송하는 시간대가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네. 점점 사람들이 요즘 이커머스를 쓰지 누가 직접 가서 사진 않잖아요. 네. 네. 특히 팬데믹이 그거를 더 빨리 엑셀레이션을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물량들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업계가 살아남을 길은 유일한 길은 드론 딜리버리밖에는 네. 없다라는 것이 네. 업계의 어떤 그 생존 경쟁이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드론 배송이 좀 절박한데 이제 네. 그거의 이제 허들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예.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뭐 FAA 연방항공국과 뭐 상의해서 그거는 그거에 맞게 예. 준비를 할 거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소음, 프라이버시 문제 예. 이런 것들은 또 여전히 또 풀어야 되는 숙제고 물론 기술적인 뭐 배터리나 모터 이슈는 이제 그건 공통적이니까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불거질 수도 있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UPS를 예를 들면은 네네. 거기에 비행체예요. 드론이기보다도 vertical landing하고 테이크오프 할 때는 소리가 들리지만 네. 날아갈 때는 비행체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들을 수 없는 상공에서 날아와서 내려앉을 때만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UPS는 독일계 회사의 드론을 네네.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이게 네. 전기 소모량이 네. 테이크업하고 랜딩할 때가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륙 착륙할 예. 때 그 근데 이제 비행체처럼 많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양력이 양력을 이용하기 발생하면서 때문에 네. 하면서 네. 5분의 1로 줄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커버가 되고 소음은 소음대로 고수 최소화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아마 FAA에서 어프로브이 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예. 친환경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 회사 UPS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170불대지만 400불, 500불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네네. 중장기적으로. 예,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심학습 시간에는 이 드론 산업에 대해서 그중에 특히 드론 배송 업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드론 배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UPS 같은 또 회사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또 UPS가 그런 드론 배송에서 빠르게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선도적인 위치에 와 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심학습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수고 많았어요. 네. 준비 많이 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